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작하자마자 좀 명치를 세게 날리는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목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왜 하나고 우월한 사람이 많은 걸까?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매일같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 있는 걸 보기 힘들대. 이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네. 칭찬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매일 화가 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좀 매사에 감정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정적인 경향이 많이 있고 이 감정적인 마인드를 외부에 많이 표출합니다. 표출하여 사건이나 이 범죄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왜 아나무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매일같이 등장하라. 물론 외국도 있어요. 외국도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뭔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 같은 거 봐봐. 우리나라 뭐 유튜브나 네이버 댓글 보세요. 감정 한 트럭이 잔뜩 얹어져 있어요. 우리가 매사에 평정심 가져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이 온라인 방송을 느낀 거는 댓글을 적는 사람들 중에 평정심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원래도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데 요즘에 와서는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더 감정적이고 이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라고. 이게 뭐 특정 누구를 뭐 딱 지적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나 나를 통째로 봤을 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이 한국이나 나라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한국 사회에서 뭐 메타인지하다 매번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타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들은 살면서 감정 컨트롤이나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좀 이 동양적인 문화가 좀 안 좋은 게 남자는 무조건 참으래. 여러분 그 속담 중에 그 말 있잖아요. 차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데 차문이 3번 하다가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더하게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무조건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참고 참으니까 나를 더 거지같이 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뭔가 지를 때는 질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저는 또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참다가 사람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미쳐버리면 그때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한국 사회에서 보면 참는 사람만 참아요. 안 그래요? 안 참는 사람은 안 참아.
이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참는 사람은 계속 참는데 안 참는 사람은 안 참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건 딱 집어서 얘기해줘야 돼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심리학을 좀 배워야 돼요. 심리학을. 철학이나 심리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철학 심리학이 없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무조건 입시 전쟁을 하면서 감정 컨트롤, 감정이 예민할 때 경쟁을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예민한 감정을 컨트롤한다거나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 한국 사람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 이건 제대로 배워야 돼. 왜냐하면 이런 좁은 나라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굉장히 쥐어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서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 있습니까? 배워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욱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욱하는 성향이. 네. 왜 욱하는 성향이 강해졌을까? 이런 걸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배우려면 책을 통해 배운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종교 같은 거에 귀의한다거나 그거 아니고서는 뭐 일반 사람이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감정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요만큼이라도 비교할 게 있으면 다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신수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신수양을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하니까 감정이 여기저기 튀어나와요. 여기저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 자극적인 미디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네이버 뉴스 봤죠? 유튜브 봤죠? SNS 봤죠? 매일같이 보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면서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보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온갖 자극적인 걸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언젠가부터 한국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당연히 찾게 되는 사람처럼 돼버리더라고. 뉴스도 자극적이고 유튜브도 자극적이고 방송도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자극에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감정이 뭔가 좀 극단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독 한국에 많은 컨텐츠가 자극적인 컨텐츠입니다. 한국에 많은 컨텐츠. 한국에 몰빵이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만들고 이슈 이런 것도 한국에만 좀 유독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몰빵이 돼 있어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 자극적인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감정 제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극적인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감정을 흔들어 놔야 돼. 무난하고 뭔가 짜증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보고 나면 짜증나는 거야. 여러분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을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 매일같이 보니까 감정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여러분. 아니 웃기게 난 그런 거야. 그 뭐 스마트폰 보면서 맨날 욕하면서 매일같이 보는 거야. 자 머스탱님 님도 똑같아요. 님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뭔지 아세요? 왜 원인만 얘기하면서 본인은 똑같이 행동해? 웃긴 게 그런 거.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야. 자극적 미디어를 보면서 이게 내가 손해보는 거거든. 감정적으로. 내가 얘기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뭔가 유형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면 손해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본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멘탈은 굉장히, 케어를 안 하면서 돈만 생각하잖아. 봐봐,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한국 사람 보면 지금 자극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언제부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제대로 잡고 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욕하고 짜증내면서 왜 매일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왜 세상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하길 바라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한국인들의 기본 특성. 비교가 나쁘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쁜 걸 알면서 왜 계속해? 나쁜 걸 알면서 왜 그걸 합리화합니까?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이해 안 되니 그런 거야. 뭔가 내가 손해보고 이게 좀 유익할 게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나빠고 다 하는데 왜 내만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이 전체주의 사고주의 방식. 나쁜 줄 알아도 주변 사람이 다 하면 나도 해도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에 맞춰서 살아왔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보시면 SNS가 발달했잖아요. SNS가 발달한 게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요즘 사회에서는 이 부정적인 영향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뭐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비교를 해요. 상대방,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SNS가 어떻게 비교를 하기에 일종의 어떤 그런 잣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SNS가 이제 발달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뭐하고 살고 무슨 차를 몰고 어디 사는지 몰랐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거나 그 집 놀러 가지 않으면 못 봤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그 사람이 가는 곳, 먹는 음식, 모는 자동차, 입고 다니는 옷,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심을 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본인과 비교하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후달리는 게 있나 없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면 또 주눅들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주변 SNS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잘 사는 것 같은 나 이모의 인권을 살까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 왜 매일같이 보는 거야? 웃긴 거라니까. 나쁜 줄 알면서 보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남 잘 되는 거를 왜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그 사람이 내 밥그릇 훔쳐갔어요? 남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막 어떻게 자빠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뭔가 나쁜 짓 했겠지. 비아냥거리잖아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되는 사람이 엎어지는 거. 제일 좋아한다고. 그게 뭐가 비일까요? 내 일입니까? 남의 일이잖아.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그거랑 내 인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적합함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뿜어냅니다. 특히 온라인 같은 데서 뿜어내요. 제가 봤을 때 온라인 댓글들을 보면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도 많아.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척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맨날 화나고 우울한 사람이 많다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고통이 힘들다는 건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성취도 맛보고 내 인생에 뭔가 좀 재밌는 요소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음에도 정작 뭔가 내 인생에서 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다수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 나쁜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럼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화나고 우울하게 사세요. 맨날 분노하고 열받고 욕하고 짜증내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냉정하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게 내한테 뭐가 남는 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멘탈적으로는. 꼭 무슨 뭐 돈이 일어야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고 내일과 상관없는 걸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감나라 변화가 하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가지는 거야말로 여러분 멘탈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육체적인 건강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신 건강은 이미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정신적으로는 암말기 환자들 많아요. 겉으로 멀쩡해서 속까지 멀쩡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뭐 화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런 화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들을 피하세요. 그거 피한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아무 이제 문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